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반려식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강사 안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식물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반려식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시간에는 우리가 식물을 들이기 전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은지, 어떤 또 공간을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 현재 집이나 혹시 공간에 식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식물을 키워보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식물이 좀 혹시나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직 공간에 식물을 들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식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고 좀 더 친근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식물을 우리가 들이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만나본 이제 일반 분들은 식물에 대한 좀 두려움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3, 4일마다 물을 꼬박꼬박 줬는데 식물이 죽었다. 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집에만 오면 식물이 죽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잎이 시들어서 내가 물을 듬뿍 줬는데 그런데 죽었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 사실 좀 어두운 곳에, 빛이 없는 곳에 식물을 둔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식물을 죽여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아는 게 조금 부족해서 식물에 대한 지식이 조금 얕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식물에 대한 상식을 키우시면 금방 반려식물 집사도 될 수 있고 금손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식물이 왜 죽었을까? 왜 내가 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그 의문점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식물이 갖고 싶다. 나도 식물을 키우고 싶어. 이랬을 때, 자, 식물을 구매하겠죠. 그러면 인터넷으로 사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화원에 나가셔서 식물을 구매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식물을 사러 가셨습니다. 자, 어떤 식물을 사야 될까요? 우선 싱싱한 식물을 잘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싱싱한 식물이지에 대한 의문이 또 생기실 텐데 그거는 제가 앞으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꼭 싱싱한 식물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집에는 원래 식물이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이 죽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정말 틀린 대답은 아닌데요. 적어도 소량의 빛이 있어야 식물이 생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식물이 죽는 이유. 내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식물을 돌볼 시간이 없다. 그것도 정말 타당한 이유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식물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스케줄이 너무 많거나 일이 너무 많거나 또 몸이 좀 아프거나 했을 때는 식물을 돌볼 시간이 부족해서 식물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너무 죄책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식물을 죽이는 대표적인 이유가 될 텐데요. 물을 많이 줘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물을 많이 줬는데 왜 죽지? 자,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이 뿌리가 과습이 돼서 결국은 뿌리가 썩어요. 그러면 뿌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수분과 영양을 식물 쪽으로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습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식물을 죽이는 이유는 식물에 벌레가 생겨서예요. 벌레는 언제 생기냐? 사실 사계절 다 생기는데요. 이 벌레들은 특히 여름에 고온 다습할 때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특히 벌레나 해충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싱싱한 식물을 고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도대체 뭐가 싱싱한 식물이냐? 자, 혹시 여기 눈앞에 보이는 요 테이블에 놓여진 식물이 보이시나요? 요 친구들은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식물이 잎이나 줄기가 깨끗하고 또 풍성한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색깔이 선명해야 돼요. 잎이 누렇게 변했거나 아니면 갈색으로 변했거나 잎이 너무 많이 시들어 있는 식물은 죽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관리하기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잎 색깔이 선명하고 식물이 풍성한 식물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은 새순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식물을 골라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이 지금 건강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새 잎, 새순이 작지만 아래쪽에 많이 있는 식물을 고르시면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자, 흙에 벌레가 없는 식물을 골라주세요. 하원에 있는 식물이나 많이 모여있는 곳의 식물을 보면 때로는 달팽이는 벌레가 아니지만 좀 벌레들이 모여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물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멋진 식물을 구매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식물들을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공간에 두면 좋을지 한번 저희 같이 배워볼게요. 자, 공간에는 세 가지를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빛입니다. 이 공간에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또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공간의 조건의 온도예요. 내가 지내는 공간, 식물이 지낼 공간이 어느 정도의 온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환기 또는 통풍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공기가 얼마나 잘 순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간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빛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양지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곳은 하루에 5시간 이상 직접적인 햇빛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집에는 빛이 정말 5시간씩 오래 들어올 수 있을까?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런 곳이라면 사실 여러분 정말 거의 로또에 당첨되신 겁니다. 왜냐? 거의 모든 식물을 잘 키우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두 번째, 반양지라는 공간도 있습니다. 반양지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직접적인 햇빛이 드는 곳인데요. 아마 대부분 실내 공간이 저희가 거주 공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내 공간이라면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음지가 있습니다. 자, 반음지는 가장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 왜냐하면 반음지는 실내 공간의 대부분입니다. 햇빛은 직접적으로 없지만 간접빛이 있어요. 간접빛은 어떤 뜻이냐? 햇빛이 창문이나 커튼을 한번 지나서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이에요. 이런 것은 보통 거실, 그 다음에 침실, 또 공부방 요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 반음지에서도 여러분 관엽식물이라든지 다육식물을 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반음지는 우리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의 로망이죠. 이 허브류는 조금 키우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음지라는 곳도 있습니다. 자, 음지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요. 그리고 빛이 통과되어서 들어오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음지 사실 만약에 내가 원룸에 사는데 아니면 스튜디오에 사는데 또는 우리 사무실에 빛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 나는 식물을 키울 수 없을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실내 등이 있습니다. 또 스탠드 등이 있죠. 그런 인공빛을 이용하셔서 식물을 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려식물 집사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공간의 조건의 온도를 말씀드렸어요. 자, 온도는 그러면 과연 몇 도가 되어야 하냐? 15도에서 24도가 가장 적절한 온도입니다. 자, 식물은
여기 눈앞에 몇 가지 식물이 있는데 우리만큼 온도를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내기에 적절한 온도도 식물이 똑같이 원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러면 여름과 겨울은 여러분이 특히 이 온도 조절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공간의 조건 세 번째, 바로 환기하기입니다. 환기 통풍, 이거 꼭 해야 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거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또 식물한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공간에 공기순환이 되지 않으면은 식물도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공기정화에 대해서 또 이 식물이 공기정화 기능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공기가 깨끗해야 사람도 면역력이 좋아지고 식물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풍이나 환기는 특히 바람을 일으킬 때 더욱 좋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환기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공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자, 빛 얼마나 들어오는지, 자, 온도 15도에서 24도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환기를 자주 하자. 자,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물에 대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거를 터득했죠. 자, 그러면 식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키우면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요. 저는 사실 요즘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일과가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난 너무 바쁜데 식물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그러면 조금 내가 바쁜 사람이라면, 일과가 조금 타이트하다면 나는 어떤 식물을 키우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식물 중에서 물을 자주 줘야 하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관엽식물입니다. 자, 우리가 잎을 관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종류의 식물이에요. 이 식물이 가장 물을 자주 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라면 관엽식물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기 2번, 3번, 4번은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키우실 수 있는 식물이 많다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바쁜 나도 이제 식물을 키울 수 있어. 자, 이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자, 식물을 키우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식물 꼭 키워야 되나? 키우면 뭐가 좋아? 나 바쁜데 물 자주 줘야 되면 귀찮고, 죽으면 또 버리기도 그렇고. 자, 좋은 점이 많아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연 속에 들어가면 또는 숲에 들어가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고, 때로는 뭔가 안정되는 기분도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인테리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만 봐도 지금 이 스튜디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면 조금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여러분이 준비하고 마치는 과정까지 신경 쓸 부분이 너무 많죠. 근데 식물은 사실 예쁜 조명이랑 같이 딱 세트로 두면 인테리어 효과가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식물을 키우면 좋은 점, 두 번째는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 자, 여러분 심신의 안정을 찾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리실 수 있네요. 자, 세 번째는 성취감이 생깁니다. 식물을 키우는데 왜 성취감이 생겨?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식물이 죽을까봐 조마조마 식물을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배운 상식으로 식물을 계속 관리하고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새로운 싹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와, 내가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날은 또 꽃이 피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보니까 처음 우리 집에 또는 내 공간에 왔을 때보다 무럭무럭 자라있는 모습을 또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성취감이 너무너무 기분을 좋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마인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요. 네 번째는 굉장히 실용성이 있는 장점입니다. 바로 공기 정화예요. 실내 공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또 다른 매체에서 조금 지겨울이만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물을 두는데 공기가 좋아진다? 네,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이 식물들이 실내 유해가스를 제거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물을 어느 정도 둬야 그러면 공기가 좋아지지? 공기청정기는 한두 개만 둬도 제 기능을 해주는데 식물을 얼마나 그러면 두면 공기정화가 될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또는 너무 큰 식물을 공간에 두기보다는 작은 식물부터 내 눈앞에 또는 내가 정말 내 호흡이 닿는 곳에 식물을 두시면서 조금씩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정화 정말 될까요? 한번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보통 생활하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밀폐된 건물 안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공간을 이렇게 제가 둘러봐도 우리가 화학 물질이라든지 합성 물질로 된 가구나 물건들 그리고 생활용품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구비를 해두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원시시대처럼 뭐 정말 동굴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생활 환경을 갖추다 보면은 조금은 유해한 물질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환경을 또 살펴보면 저희가 실내 생활을 하면서 환기를 하는 시간들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특히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정말 창문을 여는 게 조금 두려워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점점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결국은 그래서 건물병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이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실내에 오래 있다 보면은 두통이 점점 심해진다거나 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꼭 반드시 어떤 물건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실내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은 해야 되고 실내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식물로 우리가 그 해결책을 조금씩 찾아볼게요. 첫 번째, 자, 이 공기정화 역할을 하는 식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공기정화를 하는가? 지금 제가 앉아있는 요 정말 한 평 정도의 공간이라고 해보면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개인 호흡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호흡하시는 공간 정도의 식물을 두시면 이 식물이 이 공간만큼은 공기정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저는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식물을 조금 더 많이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 또 공기정화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 습도를 높여줍니다. 습도를 높여주는데 왜 공기정화가 되지? 습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감기에 걸립니다, 여러분. 또는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또 조금 더 힘든 시기를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두시면 공간의 습도가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공기정화가 됩니다. 생체 배기 제거가 된다고 하는데요. 생체 배기 제거가 뭘까? 이 생체 배기는 우리 사람이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유해한 그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해가스 제거 능력이 있어요. 자, 이 유해가스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유해가스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식물들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물은 어떤 유해가스를 좀 더 잘 제거하고 어떤 식물들은 또 다른 유해가스를 잘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가스를 제거해 준다는 것. 자, 마지막으로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을 억제해 준다고 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공간에는 미생물들이 참 많아요. 이로운 것도 있고 때로는 이롭지 못한 존재들도 있는데요. 그런 미생물들을 제거해 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5가지 공기정화의 기능인데요. 너무너무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식물을 대할 때 공기정화의 기능이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지금까지 제가 1강인데 정말 많은 말씀을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메모를 하시면서 듣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반려식물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 손 안에 정말 작은 크기의 화분 하나 정도를 구매하셔서 하나씩 또는 2개씩 천천히 그 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도 좀 더 초록초록하고 공기정화도 되고 여러분이 조금 더 생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반려식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더 식물에 대한 다양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